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No, thank you! No. I said fuck off! Okay, bye.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는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겨울왕국의 속편이 드디어 개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편이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다가 역시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제 취향에 맞을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걸 새삼 깨달으면서 계속 졸았었기 때문이죠. 그런 놈이 본 겨울왕국2는 과연 어땠을까요? You must find the truth. Go to the enchanted lands and into the unknown. 전편에서 시련을 이겨낸 엘사는 이제 아렌델의 자애로운 여왕이 됐고 안나는 크리스토프와 스벤 그리고 올라프와 함께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사에게만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다 함께 모험을 떠나는 덕분에 겨울왕국2는 전편보다 더 다채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를 끌어들이면서 세계관을 확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더해진 이야기가 매끄럽게 전개되질 않는 데다가 전편과도 썩 어우러지질 않는 바람에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긴 했으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 문제와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편보다 좋았습니다.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part of me that loves to go. 당연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편은 무대가 아렌델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속편은 숨겨진 세상이라는 노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몰랐던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자연스레 모험적인 성격이 더 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캐릭터를 만나는 재미와 더불어 각양각색의 배경에 맞춰 엘사와 안나에게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고편에서부터 이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시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분명히 성공하고 남을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개봉했던 좀비랜드 더블탭처럼 이야기를 키우고 캐릭터를 더하는 와중에도 전편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겨울왕국을 빛냈던 주요인 중 하나는 단연코 엘사와 안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각의 캐릭터가 좋았던 것 이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남다른 애정이 낳은 유대관계가 보는 사람의 감정까지 움직였던 게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왕국2는 잔뜩 부풀린 이야기를 오롯이 감당하지 못해 삐걱거리면서도 그거 하나만큼은 용케 지켜냅니다. 아무래도 엘사와 안나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감정의 굴곡이 커지는지라 비록 전편과 동일한 패턴으로 가긴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로 이게 두 사람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캐릭터의 성격과 그 성격에 따른 역할의 분담에 따라 불가피한 것 같은데 가뜩이나 위험이 도사리는 모험이 짙어진 속편에서 엘사 옆에 있는 안나는 이를테면 슈퍼맨 옆에 있는 배트맨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죠. 아울러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엘사와 안나를 잠시 떨어뜨려 서로 다른 인물을 주는 게 유리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 다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독립된 캐릭터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나야말로 이 시리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걸 두 번이나 보여주는 캐릭터니까요.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다만 이렇게 엘사만큼이나 안나의 성장도 중시하면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본 캐릭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전편에 이어 이번에도 청일점으로 등장하는 크리스토프입니다. 앞에서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했던 게 이건데 전편에서는 안나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크리스토프가 속편에서는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분량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이상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는 바람에 아쉽기 그지없지만 이 역시 안나의 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고육지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보호를 받는 캐릭터에서 벗어나 온전히 스스로 일어서는 캐릭터로 그리려다 보니 크리스토프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에 올라프와 동행시켜서 여전히 엉뚱한 유머를 가미하는가 하면 꽤 감동적인 순간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엘사와는 다른 안나만의 매력이 있더군요. 겨울왕국 하면 노래와 음악이 빠질 수 없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테마곡만 놓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전편의 레디꼬보다 속편의 숨겨진 세상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사실 두 노래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제가 현악기를 좋아해서 웅장하고 격정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숨겨진 세상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와는 반대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후반부에 나오는 Show Yourself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외의 다른 노래들은 사정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언뜻 느끼기에는 전편에서 들었던 노래만큼의 아기자기한 맛은 좀 덜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사정이 있었던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끝으로 겨울왕국2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 생략하지만 겨울왕국2가 PC와 페미니즘을 전편보다 더 넓게 포용하려고 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 바람에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성의와 노력을 들여서 이만큼만이라도 이야기에 제대로 녹여내려고 시도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같은 디즈니에서 제작했고 얼마 전에 개봉한 말레피센트2와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완성도는 어느 뭐로 보나 겨울왕국2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덕분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디즈니는 올해 박스오피스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우겠네요.